바꾸려고 하면은 어느 쪽으로 가요? 익숙한 데서 미숙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계속 미숙해지면 고객이 우리를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불편해요. 이제 이런 기업을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정말 바꾸고 싶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이거예요. 근데 뭘 바꾸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새벽 기상, 독서 습관, 또 뭐 있죠? 뭐 이런 보편적 자기 개발에서 상대적 박탈감. 이 얘기를 참 제가 얘기해놓고도 참 딱 떨어지는 말 같아요. 보편적 누구나 해야 될 자기 개발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정할 때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자꾸 바꾸려고.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바꾼다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대신 저는 바꾸지 말고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바꾼다는 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습관, 생각, 어떻게 김영환 교수님처럼 살아요? 아니, 저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이른격 과정에 올 때 원칙이 하나 있죠. 아이템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 블로그로 수익화하세요. 뭐 스마트 스토어 하세요. 라이브 커머스 하세요.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얘기하지 않냐고요? 저도 잘 몰라요, 그건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요즘 제가 이른격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건, 예. 제가 그걸로 가지고 책을 쓸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냥 유튜브를 할래요. 팟빵이나 하고.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 자기가 했던 주관적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 자기 개발이 아니라 주관적 경험. 나 유튜브에서 돈 벌었어요. 이거죠. 나는요, 라이브 커머에서 돈 벌었어요. 나는요, 코인에서 돈 벌었어요. 나는요, 뭐 블로그에서. 이렇게 다 뭐죠? 이게 수단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다 벌겠네? 이런 생각. 근데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왜냐면 다 미숙하잖아요. 미숙함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숙이의 반대말이 미자라고 하는데 미자가 아니라 익숙함이에요. 돈은 익숙한 데서 벌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꾸려고 하면 어느 쪽으로 가요? 익숙한 데서 미숙한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계속 미숙해지면 고객이 우리를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불편해요. 그냥 내가 해봤던 일에서 어때요? 내가 해봤던 일에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건 어때요? 그래서 저는 바꾸지 말고요. 차라리 시작하세요. 뭘 시작하세요? 저는 경영 공부를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른 기업을 얘기하는 유튜버나 이렇게 책에 보면 경영을 얘기하려고 산 것도 없어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경영이나 리더십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없어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것만 해도요. 아무 글이나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올리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전략적으로 방향성 있는 글을 꾸준히 올려라. 그거 경영 아닌가요? 네. 경영이 뭐 자기 통제거든요. 네. 자기 경영이라는 게 뭐야? 나의 갖고 있는 강점을 외부의 시장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조절해야 될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초점을 안 맞추다 보면 계속 남을 따라서 바꾸고 싶은 거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꼬여져서 나만의 어떤 컨텐츠나 나만의 어떤 상품으로 개발된다면 찬성. 근데 새벽에 뭐 어떤 분 3년 동안 열심히 일어났는데 왜 돈이 안 될까요? 아니, 새벽에 일어나는 것과 돈 되는 건 관계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연결을 시키면 어때요?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요. 책을 읽고요. 카메라 열고요. 유튜브 찍으세요. 내가 읽은 책 중에서 오늘 이게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거 읽고서 계속 올려보세요. 아니, 누군가 안 보겠어요? 누군가 보죠. 그게 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 콘텐츠가 되거든요. 단, 이 책, 저 책 읽지 말고 일관성 있는 키워드로 가져가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블로그에 뭐 인원은 많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방향의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거지? 이게 안 보이면 고객들은 거기에 머물리겠어요? 안 머물리겠어요? 안 머물러요. 그거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바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솔직히 남을 뒤따라가서는요. 내가 돈 벌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참고로 하는 건 좋아요. 그 사람의 블로그를 수익화하는 과정에 어떤 노하우를 얻어서 내가 하는 일에 접목하는 건 되게 창의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걸 덮어놓고 거기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죠. 제가 운영하는 콘텐츠 코칭 스쿨에서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어떤 고민하세요? 이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에 대한 질문하면요. 다 이거예요. 앞으로 살아야 될 길이 막막해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요. 그런 걱정들. 예. 근데 저는 그 콘텐츠 코칭 스쿨에서 제가 고민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소명이 있고 고객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블로그에도 그 글이 올라가고요. 유튜브에도 그 콘텐츠가 올라가고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있을 때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시작하려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경영을 좀 먼저 배우라고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경영을 공부한 사람은요. 경영학이 아니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경영이라는 관점이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안목이 생겨요. 여기서 안목이라는 게 뭐냐면요. 어떤 일을 해요. 이 일이 돈 되니 안 되니 를 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일이 돈이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관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남들이 보기에 이래요 저래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면 전략이 보여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분석했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경영하는 거죠. 내가 얼마의 돈을 버는데 그 버는 요인이 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이거예요. 밖에 있다 그러면 우린 그냥 도박이라고 칩시다. 예. 그냥 로또 복권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 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논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평생 뭐 하겠다라는 걸 따지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평생 할 일을 찾아요. 평생 할 일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전략적인 게 뭐죠? 단기 목표를 두고 이 목표를 성취할 만한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 단계 구조를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돈으로 본다면 100만 원 벌었던 분이 300 버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럼 300을 벌었던 방법에서 또 다른 500을 버는 방법을 알겠죠. 500에서 700에 버는 방법을 알겠죠. 물론 이게 시간당 아르바이트로 한다면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내가 이 성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노하우를 얻었지? 내가 어떤 방법을 얻었지? 이거 기록하라는 거죠. 기록하면 이건 내 기술이 돼요. 암묵지가 아닌 형식지. 그 다음 단계에서 뭐예요? 이 기술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연결될 때는요. 저는 전략이 중심이 인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성격을 가지고 대시하면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맞춰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인격이란 게 뭐냐. 지난번에 제가 열정 캠프 하니까 어떤 친구가 저한테 교수님께 열정이란 무엇입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열정을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열정. 열정이 영어로 하면 뭐죠? 패션이죠. 사실 패션이란 단어 어원에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열정은 없어요. 패션이란 단어 어원에는 뭐가 있어요? 고통과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뭐죠? 육체적으로 고통하다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열정 때문에 누군가에게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 열정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백조로 비유했어요. 백조. 백조는 어때요? 겉으로 보면 유유자적하죠. 가벼워서 물에 뜨나요? 아니에요. 백조가 얼마나 무거운데 밑에서는 가라앉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겉으로는요. 표 안 내는 거예요. 진짜 열정 있는 사람은요. 바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열정 있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생 할 일 찾지 마세요. 예. 김영환 교수는 평생 회원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런 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단계예요. 저는 1인 기업 과정 끝나고 비즈니스 클래스 끝나고 콘텐츠 끝나고 이렇게 과정에 모든 분들이 다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하시라는 거죠. 고민하세요. 생각하세요. 저랑 또 상담하세요. 또 생각하세요. 내게 필요한 게 뭐지? 이거예요. 내게 필요한 거 뭐지를 따라가야지 김영환 교수와 친해지려면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결정하는 게 성장이 돼요. 사실 1인 기업 과정하고 프로 과정까지 나와서 지금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결정을 잘한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상담을 좀 해드리거든요. 유료로 해드리고도 하고 무료로 해드리기도 하는데 상담을 할 때 한 2가지, 3가지 정도 진단을 좀 해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올 때는요, 교수님 저 이 사업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갖고 있는 선천적인 재능이 뭘까 이거죠. 이게 재능을 안다는 게 어떤 이점이냐면요. 재능을 알면요. 강점과 연결되기가 쉽고요. 이 강점으로 뭘 하죠?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쉬워요. 근데 이 강점으로 성과를 만들면 어떤 이익이 있냐면요. 성과는 성과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성과는 뭐죠? 재성과예요. 그 다음 성과는 뭐죠? 지속적 성과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죠? 회사에서 그러죠.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내가 첫 번째 내는 성과가 외부 환경, 운에 의해서 성과를 만들어냈다면 제 성과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지속적 성과는 물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은 성과를 할지라도 그 성과를 내 강점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출발점과 도착점을 설계한다는 거예요.